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에 평안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게 싹 없어져 버렸네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뭐 매 순간이 특별하기는 하지만요. 오늘의 특별함은 우리 광성드림학교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의 경우에 졸업하는 6학년 아이들이 설교 대회를 합니다. 우리 6학년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대회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그 가장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주제가 가장 적절한 친구를 선정해서 우리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멋있죠? 졸업할 때 이렇게 설교를 탁 하고 졸업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지는 않습니다. 여태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 중에 그 미적분을 통해 본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의 수행평가를 작년 재작년에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 미적분 클래스에서는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는 그건 없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이제 자발적인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학생 기도 모임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일 예배 때 중고등학생들이 또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긴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네, 학생들이 완전 자발적으로 오늘 설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네, 우리 학생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겠어요. 먼저 하기 그 전에 우리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안내를 좀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하실 분?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학생을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2학년 디자이너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PPT가 있는데 켜주실 수 있을까요? PPT가 있는데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드렸어요, PPT를? 지훈아? 제 건 없는데 학생들 PPT를 드렸어요? 원래 안 드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훈아? 지훈아?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 아, 그렇구나. 우리 학생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 협동조합에 관해 인터뷰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은 디자이너님은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된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라는 게 좀 낯선데 스스로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잖아요. 거기서 좀 뭐를 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걸 좀 하셨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다 같이 하는 일이 많지만은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맨투맨 같은 거 만들었을 때도 약간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했거나 아니면은 홍보 포스터 같은 거 만든 일 있을 때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홍보 포스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렇게 역할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제 이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한 캐릭터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와 가온놀이 협동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어린 양과 이제 양치기 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양치기 견 친구의 이름은 노아인데요. 이제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리더로서 이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상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루라고 하는 어린 양인데 이제 공동체 속에서 미숙하지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저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가온놀이 협동조합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캐릭터로 이제 저희 학교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굿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제 자연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휴지 사용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휴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휴지가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손수건 굿즈입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휴지의 사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로 노아와 이루의 얼굴이 들어가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바자회에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한 장에 5,000원이라는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수익의 일부는 항상 이제 저희 학교를 위한 발전 기금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은 직접 한 건가요? 오, 예, 예, 예. 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이제 학교에서 완전히 학생들이 만든 거죠? 오, 야, 와 신기하다. 야, 5,000원 너무 싸네요, 여러분. 예, 반드시 저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 있는 사람 숫자만큼 구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 일종의 간증이며 나눔이겠죠. 설교라기 하기는 어렵지만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몇 분이나 오늘 3명의 학생들이 이제 한 뭐 10분 정도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일종의 테드 같은 느낌이 좀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발표할 때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학생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짐을 날라야 되네. 네. 약간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잘 못 해보셨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는 이런 거. 주로는 무대에 불 끄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고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저희도 아주 새로운 방식이죠. 네. 네. 이 준비 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 박수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박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장 선생님과 이제 매일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이제 매일 점심 시간마다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 있는 공동체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학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얼마 남지 않아서 졸업을 이제 좀 있으면 하는 입장에서 광성드림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광성드림학교를 졸업하는 저에게 광성드림학교는 어떤 학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반 학교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졸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광성드림학교의 이런 규칙과 또 가치관을 지켜가면서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먼저 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예배를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앞에 좀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의 과거를 좀 먼저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공신폰이라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공신폰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연관 검색어 1등에 공신폰 뚫는 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공신폰을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실제로 공신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몇 달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저에게 있어서 광성드림학교라는 그 기간 속에서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그때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광성드림학교에서의 추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QR을 찍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저는 혹시 방명록이 있을까요? 하고선 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들어가고 항상 뭐 어디 만약에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가면서 이걸 가면서 보고 만약에 돈을 보낼 일이 있다.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제 용돈에서 차감하는 등 이러한 추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한 추억들로 남더라고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저의 모습은 굉장히 찌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선생님께 숨겨야 했고,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숨겨야 했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드림학교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저는 좀 반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를 졸업하고 광성드림학교를 떠날 때 광성드림학교에서 일반 학교와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보다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 길을 지켜서 정말 광성드림학교를 졸업할 때 난 되게 당당하게 졸업을 했다라는 그 말을 저는 이 후배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하는 저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럽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너무나 교만해지고 너무나 제 죄를 숨기려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거짓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시면 신유한이 사지 말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성드림학교에서 되게 구별, 거룩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환경, 이 구별된 환경, 이 다른 학교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성드림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예배를 뭐 하고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이제 옳은 말을 하게 된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안 지킬 거다. 하지만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압박감이 될 수 있고 더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참 이 예배를 기획하기까지 참 저도 결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 더 부담감을 드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길을 꼭 지키고 나아가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는 11학년 정지훈입니다. 사실 제가
기도회를 점심시간에 열리고 있는데 저는 좀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매주 찾아오셔서 그 방과 후에 하는 그런 좀 작은 기도회를 계속해서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좀 되게 힘든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좀 기도회가 좀 있는데 많이 좀 참여해달라 약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막 욕을 많이 쓰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얘긴데요. 근데 정말 화날 때 가끔씩 쓰는 정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1에 광성드림학교에 오게 돼서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옆에서 친구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멍멍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막 이러면서 너 뭐하고 개소리 막 이러는 겁니다. 사실 개소리라는 이런 정도 수준의 말은 초등학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사용했던 그런 말이어서 저는 되게 당황스럽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확실히 좀 순한 말, 좀 착한 말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 때문에. 확실히 언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간 건데 이 좋은 문화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정화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좀 후반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왜 이렇게 좀 착해졌냐? 너 원래 이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광성이 물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발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되게 정화되어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확실히 정화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 이런 좋은 언어 문화가 깨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저희 학년을 좀 비롯해서 뭐 후배들까지 되게 좀 거친 언행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해결해 주시게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진짜 언행을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나쁜 언행을 사용하고 있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광성이 제가 느꼈던 어떤 정화의 역할을 다시 좀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좀 공동체가 바뀌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이죠. 저 또한 제가 느꼈듯이. 그래서 저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또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좀 학부모님들의 학교 생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되게 많이 경험한 것이
저희 광성드림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좀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개입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입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되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되게 감사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 여기저기서 들리는 좀 말에 의하면 학부모님들보다 더 성숙한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 학생들끼리 갈등과 그런 것들은 전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일부러 만드는 거는 좋지 않지만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히 학생들끼리 성숙하게 해결하고 있는 와중에, 해결할 수 있는 와중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깊게 개입하셔서 오히려 더 해결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건데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조금 더 신뢰하고 교사들을 조금 더 신뢰해서 그 학교 안에서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화가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화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흔히 말해 급발진이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근데 되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화를 정당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예수님의 화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되게 저 못지않게 화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짜증나서 책상을 뒤엎거나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그럼 예수님의 화와 나의 분노는 무엇이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화는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성전에 어떤 죄가 가득하게 된 것, 이런 명확한 동기들이 있는데 제 화를 보게 된다면 막 끝나고 나서 내가 왜 화를 냈지? 라고 짚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첫 번째 차이였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화의 대상은 그 딱 죄였던 것 같습니다. 제 화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의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은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화를 낼 때는 전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그 안에서 진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은 분노는 진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또 사람이 아닌 진짜 죄에 분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가진 그런 분노를 우리가 할 때 학교의 여러 문제점들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제게 너가 정죄훈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본 별명인데 약간 그런 별명이 확실히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정죄도 되게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을 논하기 전에 정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제를 조언으로 바꾸지? 어떻게 이 정제하지 않지? 정제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끼리 좀 대화를 나누다가 요한이 형이 정제와 조언의 차이는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죄하지 않고 좀 조언해 볼까 합니다. 정말 죄는 정말 싫지만 사람은 진짜 사랑해야겠다고 좀 다짐하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진짜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생들에게, 되게 미숙한 학생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조언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가온반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딱히 대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장황할 수도 있어서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선생님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좀 드림이다운 학생이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존재감이 없고 되게 산만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담을 가시면 매일 울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친구 관계에서도 매년 문제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좀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그렇고 되게 노는 것에는 항상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뭐 기도 모임도 막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도서부 이런 거 활동도 하고 북클럽 이런 것도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 처음에 엄청 놀라셨대요.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혹시 얘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그냥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그냥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거였지만 저 딴에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그냥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렇게 좀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눈에 띄는 친구들, 좀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친구들을 따라서 저도 그런 학생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말 모범적으로 행동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학년은 되게 순탄하게 넘어갔어요. 저희 1학년 때 반이 정말 친구들이 큐티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항상 했고 정말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1학년을 보냈는데 이제 2학년에 들어와서 좀 반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랑 친한 친구들도 많이 떨어졌었고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2학년 때 인스타라는 것을 친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저와 몇몇 남자친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인스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음을 지켰어요. 저는 끝까지 좀 하지 않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저 혼자 좀 끼지 못하고 저도 끼고 싶은데 모르니까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고 하지만 저는 7학년 때 뭔가 수업의 그런 소중함을 이미 깨달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선생님을 되게 도와드린 걸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떠드는 친구들 향해서 떠들지 말라고 좀 정색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앞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좀 뒤에서 제 욕하는 소리 좀 들리기도 하고 또 앞에서 좀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리고 그때는 제가 마음이 많이 지금도 여리지만 마음이 많이 여렸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냥 집에 와서 뭐 엄마한테 말하면서 좀 속상하다고 말을 했지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봤고 되게 유별나다 생각했고 별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 그 꾸준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조금씩은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부회장을 선배랑 같이 이제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나갔었는데 뭔가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학급에서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학교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이 너 뭐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치만 그 시간이 되게 어려웠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저 스스로 내면을 좀 강화시켰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중3에 올라와서는 또 이제 새로운 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뉴질랜드에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조금 저의 마음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 없이는 정말 버스도 못 타던 아이가 버스를 타고 그 처음 가는 그 외국 그런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했고요.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아이로 조금씩 변해간 것 같아요. 중3 때는 제가 조금 입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진짜 항상 엄청 존재감 있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뭔가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피드백들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교만해질까 봐 뭔가 제 칭찬을 별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울고 돌아오면은 엄마는 위로해주기보다는 저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왜 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되게 엄청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그래도 뭔가 저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아 성찰을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들려오는 그런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평판 그런 게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는 뭔가 선생님의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중3 졸업할 때 여기 올라와서 그런 발표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되게 중3 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드림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많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중학교 때에서 받았던 그런 인정들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많이 걱정을 했죠. 방학 때도 그렇고 학기 초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되게 저답지 않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정말 다 하고 사는 편인데 그런 것도 못하고 괜히 조금 뭐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눈치도 보고 비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미움받을 용기를 이때 처음으로 얻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때도 되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자 했는데 정말 그런 게 저의 삶이 되기까지는 고등학교에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정말 예뻐하고 좋아해 주시는데 과연 내가 뭔가 그걸 알고 나서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 전에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살아왔던 그런 나의 열정적인 모습을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점점 더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거는 저의 그런 일관된 행동?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가장 큰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좀 뒷배경이 좀 깨끗하다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논란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되게 그러니까 누가 옳냐가 보다는 무엇이 옳으냐?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네,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당시에 뭔가 혼자서 맞서지 않고 좀 같이 막 인사도 하고 막 같이 떠들고 막 그런 걸 했다면 과연 지금의 제가 되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자녀들에게 그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 학교를 지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학년에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정말 학교 생활 어떤지 좀 물어봐 주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뭔가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 말할 때는 저희 부모님처럼 조금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말 좋은 말들 그리고 칭찬받지 못했던 아이라면은 그런 사소한 칭찬들과 그런 좋은 피드백들이 더욱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가치관을 지키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조금 사춘기 때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좀 짜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좀 되게 짜증이 내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제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면은 지금은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되게 그거를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고 그런 시간이 생기면 그런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깨달으면은 사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네 학생들이 사실 많이 그런 절대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잘 바른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얘기는 조금 마치고요. 기도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맞나요? 네. 학부모 기도회에서 같이 저희가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냥 찬양을 한 5분에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크게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1시 반부터 한 30분? 20분?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짧게라도 10분? 그래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요. 이게 매일 드리는데 좀 중점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 모이면은 정말 오늘이었나 하고 까먹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드리다 보니까 네, 이 기도회가 뭔가 삶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 학기 말이라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바빠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기도회는 고3 선배님들이 그 수능이 좀 끝나고 수능 전이었죠. 수능 전부터 한 2달 거의 다 돼가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기도회를 만들었고요. 거기 아마 시판계는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한다는 그 포스터를 보고 갔는데, 분명 신유한 선배가 다 같이 그냥 와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3 선배님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매일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매일 못 갈 줄 알았어요. 되게 수행도 아직 남은 상태고,
점심시간에 항상 제가 바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막상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고정 선배님들 계실 때는 그냥 막내 된 입장으로서 부담 없이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배님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얼마 뒤에 그 방학을 맞이하게 됐고 한 2주 동안 안 나오면서 기도에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네 다른 선생님과 둘이서만 드리기도 했고요. 가끔 교장 선생님하고 정말 단둘이서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으로 한 친구들 중에 이제 하영이랑 정인이랑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좀 고정 멤버도 됐고요. 근데 이제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는 그 불안했어요. 기도회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불씨가 내가 안 가면 꺼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친구를 잘 데려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루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오늘따라 기도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따라 날씨도 너무 좋고 막 햇빛이 들어오는데 괜히 여유도 부리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 막 놀러 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하영이랑 정인이한테 혹시 너희가 가주면 안 되겠냐 라는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투덜거리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날 조금 밥을 늦게 먹어서 한 40분? 원래 30분인데 40분 정도에 갔는데 그날따라 원래 교장 선생님이 항상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은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따라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 기도회 불씨가 꺼지는 줄 알았다 예은아.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가길 잘했다.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대. 이유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딱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대로. 사실 오늘 기대가 너무 오기 싫었고 뭔가 선배들이 있을 때는 되게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선배들이 가시고 나서 조금 저 혼자만 하는 그런 끌어가는 느낌이 있고 많은 친구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기도의 불씨가 꺼진다고 말은 했지만 아예 이런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안 와도 되고 그냥 너가 이 자리를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가 뭐냐 하면은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이제 이 기도회를 매일 점심시간에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축복의 자리를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을 듣고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축복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시기, 이 나이 때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되게 내가 특별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 미래에 대한 좀 기대도 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뻐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저를 사용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이제 밴드 공연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못했거든요.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제 간식 시간에 내서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지금 되게 축복의 자리로 축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가 정말 100% 거의 기독인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사실 많은 학교들, 기독교 대한 학교들을 봤을 때, 그냥 친구들을 봤을 때도 뭔가 100%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말하지는 못하고, 또한 그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야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을 살려서 조금 많은 학생들이 더욱더 축복의 자리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나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어제랑 오늘 이제 기도회 홍보를 하느라 아침에 등굣길 기도회라고 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초콜릿을 막
나눠주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오겠다고 진짜 올지 모르겠지만 오겠다고 막 해주는 거 보면서 되게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같이 함께 힘을 부어 넣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위해서도 이 기도의 불씨가 정말 꺼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짧게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고3, 고2, 고1이에요. 예, 학교에 남은 시간이 많을수록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갈 사람이 우리 신유한 학생 아니 그렇게 말이야 공심폰 뚫고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평판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지금 말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공심폰 뚫은 거를 왜 중간에 멈추게 됐어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만 이렇게 다가 멈췄다고 했잖아요. 왜 멈추게 됐어요? 궁금해서.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저쪽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애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제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아니냐고 하시는데 예. 저 일단 거기서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기들로 좀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좀 떳떳하지 않다는 걸 좀 느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알았었잖아요. 원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바꾸고는 알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진짜 바꾸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으로서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찬양팀도 하는 학생으로서 자기 혼자 그냥 양심에 의해서 뭔가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서 조절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자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신유한 학생이 우리 학생회장 출신이고 교회에서도 찬양팀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자기 혼자 뭔가 돌이킨다는 거는 참 어렵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애가 알아서 하겠지.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독립을 시키시지 그래요. 그냥 따로 살으라고. 우리랑 같이 사는 동안에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가치관에 관해서 같이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터뷰를 한번 우리 정죄훈님께 화가 많으신 정죄훈님. 근데 어쩌면 이제 막 이렇게 정죄도 하고 막 옳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반성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다 상처 주고 갑자기 넌 새로워졌다 하면 되는 거냐. 이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 내일 이렇게 할 예정인데 하고 엄청 후폭풍을 만든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을 정말 새롭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끼리 되게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저 진짜 이런 고민이 있다. 똑같은 진짜 고민이 너무.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정죄를 하고 다녔으면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괜찮아질 거 이러면 이제 다음에 또 뭐야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은이가 또 충고를 해줬던 게 조금씩 말하고 조금씩 바뀌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바뀔 거야라고 친구들에게 다짐하는 말을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도 좀 조금씩 바뀐다면은 그걸 보고 좀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좀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분명히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예은 학생도 한번 질문 하나만 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제 중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커가는 보면 막 좀 인정도 받고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용기를 굉장히 잃게 되거든요. 못할까봐. 네. 그런데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은 뭐예요? 어쨌든 되게 저도 그런 걸 본 게 있어요. 되게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우리 예은 학생을 봤을 때. 근데 분명히 좀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 지금까지 좀 좋은 이미지가 막 무너지는 건 아닐까. 선생님들이 좀 칭찬을 했다가 예은이 좀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안 하네. 막 이런 얘기 할까 막 두렵고 이런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이겨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와서 그런 거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교도 진짜 많이 했고요. 되게 저답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잘 티가 안 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아마 친구들은 되게 알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를 되게 힘들게 보냈다는 거를.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은 그냥 너무 제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들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거기에 보답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선생님도 기대하고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그냥 해주는 건데 내가 너무 진짜 잘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저에 대한 그런 거 그게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그건 하게 아까 된 얘기했는데 계기요? 갑자기 그거를 막 어느 날 한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환할 수가 있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네. 되게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생각하고 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이제 엄마랑만 얘기를 하면은 그런 해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의 엄마가 받아주지 않고 계속 네. 뭐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 그런 것도 그렇고 진실을 잘 증명해 주셔. 저를 태어날 때부터 봐오셨던 분이니까 제가 네.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가 요즘 너답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너가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되게 웃으려고 노력했고 이번 연도에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저의 모습들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다워지는 거,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근데 주중에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상담해 주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를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세워주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항상 서 있기는 어렵죠. 어떨 때는 부모지만 어쩔 땐 내일처럼 막 화가 나가지고 철없이 내가 더 철없이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무관심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로서 서기로 결정하고 아이들 앞에 쓰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좀 공개했던 우리 학생들을 좀 격려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했고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에도 좀 준비를 했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3개 정도 친구들이 가지고 몇 개 했어요. 네, 3개 했어요. 네, 우리 3개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3개 정도 해서 우리 신요한 학생은 고3이라 한동대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딴 데 가지 말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공개를 해서 대학 잘 졸업하고 신대원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요한 학생이 기도 제목 나누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축도하고 네. 네? 어떤 거요? 반주도 해요 애들이? 애들은 못할 반주는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한 번에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한 번에 하고 하나만 기도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도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반주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은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의 공동체 원으로서 정말 공동체 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조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기도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자녀분들과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우시고 힘드실 테고 참 많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 관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의 가치를 위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학생들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부모님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질 수 있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는 우리의 잘못을 잘 바라보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목소리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오름을 위한 투쟁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다짐하고 모집하고 기도의 불꽃을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러한 기도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며 자녀들과 특별한 관계들이 우리 방학이 되어서 더욱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증하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배움을 통하여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근데 목사님은 기도회를 안 하고 왜 교장 선생님이 하고 왜 기도회는 목사님이 안 갈까? 근데 여러분 점심시간에 제가 상담 시간이라 제가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제가 잡아가지고 기도를 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그 금요일에는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 예배여서 우리 그 헌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 추수감사 예배와 성탄 예배, 우리 학생들 자기 용돈이나 아니면 암송한 것들 모아서 10,000원씩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걸 통해 이제 똑같은 사용처에 연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